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러스트원의 차재원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타 요정 특집입니다. 오늘 연지 캐스터 대신에 제가 왔고 또 은희쌤 대신에 차쌤이 오셨는데요. 그렇죠. 대타 요정 특집을 맞이한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은희의 노동요는 언제부턴가 코너명을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디님 잘 듣고 계시죠? 은희가 몇 주째 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가끔 나오니까 찍먹하듯이 말이죠. 오히려 다른 분들도 함께하는 노동요니까 은희가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또 연지가 없고 민재가 맞잖아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오늘 아주 느낌이 좋고 기대가 되는데 그 10월 20일 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월 20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뭘까요? 제가 사실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해서 대본에 적혀 있길래 네.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싶어서 10월 20일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와 인물들의 생일 축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놀랍게도 1979년도에 부마 민주항쟁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에서 위수령을 선포했던 날이 있었고요. 83년도에는 해태 타이거즈가 MBC 청룡을 꺾고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99년도에는 한국 프로야구 99년도 플레이오프 7차전이 거행됐는데 롯데가 이겼다고 하네요. 2005년도에는 그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이 개통을 했고 이제 지선이라 살짝 빠져나왔네요. 네. 용두역이었고요. 그리고 걸그룹 트와이스가 2015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2922일째니까 곧 있으면 3000일이 되겠군요. 생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우리 전 이달의 소녀 멤버 추 씨의 생일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추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뭐 10월 20일이 대타 요정의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또 쇼츠를 제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뭘 했네요. 또 은희쌤 대신에 차쌤과 함께하는 은희 없는 은희의 노동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11월 국회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입법 논의가 정년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를테면은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있던 고연령층의 노동 인구가 퇴사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청년층들의 취업률이 0.5%, 한 명이 정년 퇴임을 안 하고 남아 계시면 전체 청년의 0.5%가 취업을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노동 인력들이 고착화되고 노동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 정년 퇴임을 갈급하는 방향들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인분들의 경우는 숙련된 고연령대 노동자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 이해관계와 놓여있는 기준점들에 따라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직장인들은 정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퇴직 예상 연령과 희망 연령이 완전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0세인데 반해서 예상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평균 53.1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려 7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희망하는 나이보다 이른 퇴직이 많은 이유, 쌤이 봤을 때는 어떤 것 때문일 것 같으세요? 예, 뭐 함부로 제가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제 주변에 마주하는 이 연령대 분들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시려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계시진 네.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어차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름 좋은 조건을 받고 퇴직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거나 실리적으로 특정한 급여 이상을 보전을 한다거나 혹은 자녀라든지 가족분들을 위한 혜택이 퇴사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는 그게 뭐 일반 뭐 공무원 집단이건 공기업이건 일반 기업이건 그러한 조건들을 봤을 때 최적의 타이밍을 고려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연령대의 평균치가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보면 53.1세가 아니라 더 이전에
뭐 40대 후반에도 많은 퇴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실제로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뭐 본인이 퇴직하고 싶은 연령은 60세도 아니고 그 이상이실 겁니다. 네. 65세, 70세까지 계속 근무하시고 싶은 그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 그리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나에게 처우적인 면에서의 최대치로 예우를 해드릴 테니 이제 그만 퇴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퇴직을 권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아닐까. 주제가 오늘 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무거운 주제네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좀 기대가 일단은 쌤 말을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원래 희망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하면 또 좋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많이 준다던가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혹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조건이라는 것도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를 텐데요. 네. 이를테면은 별로 보너스 지급조차도 없는 일반적인 기업들도 존재할 겁니다. 오. 업황이 뭐 엄청 높거나 낮은 게 아니고 꾸준히 업황이 있는 그런 산업군에선 퇴직자를 받을 때 기존에 있던 연봉의 몇백 프로 이상을 한 번에 일시급 지급을 할 테니 뭐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한다거나 퇴임을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까지는 마칠 때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미리 상쇄시켜 준다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것을 좀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네. 마치 홈쇼핑이라는 비유를 들긴 좀 그렇지만 네. 이번 아니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더 좋은 조건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네. 일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조건 처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업무 고과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높은 고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승진에 누락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처우 조건 외에도 본인이 여기에 남아있고 나의 어떤 로열티, 자부심, 내 업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한텐 다른 의미로 또 접근을 하여 그분들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가게끔 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의 한 90% 정도일 것 같고요. 네.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정말 레알 능력이 출중하시고 본인이 본인 살 길 찾아 떠나시는 뭐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런 분들의 경우들도 일부 남아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사실 요즘은 50대에서 60대가 고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실생활과는 다르게 직장에서는 되게 나이가 많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괴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그 우리 MC 민재님 주변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나이대가 엄청 막 50대 이상이신 분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직장인들도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커뮤니티 모임들도 많이 활발해지는 요즘이거든요. 인사 담당자 모임 모여라, 뭐 구매 담당자 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네.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좀 나이가 많은 직급인 분들이 한 40대 초중반 정도, 어린 분들은 20대 중반에도 모이는 경우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점 직군이나 직무 중심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역량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고가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기업들의 조직 문화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네.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연공 서열식으로 네. 이를테면 입사하신 지 20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능력은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 연령대에 맞게 예우를 해주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직무별, 직군별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고가를 매기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노력을 안 하고 연차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오래 스페셜리스트로 남아 있으신 분들을 네.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럼 그 직장에서 오래 남아 계시는 그 분들을 보면은 평생 직업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고령에 이직하면 거기서 이직한 데에서 연봉이나 대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동종업계에서 본인이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50대가 넘어가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임원직급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들이 네.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인데 업종이나 산업군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상대적으로 직급을 낮춰야 된다라든지 연봉을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금액 연봉 페이밴드를 낮춰서 이제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예전에 주류 영업을 하셨던 분이신데 네. 40대 후반이셨는데 회사 내에서 이제 명예퇴직 바람이 불게 되면서 본인이 지금 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 40여 년간 서울에서만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실제로 지금 저기 마산 창원 쪽에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가셨나요? 예, 가셔서 그냥 가족들을 건사하시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그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신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뭐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시겠지만 네. 가족 입장이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좀 씁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사례를 보니까 또 괴리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연봉이나 대우 외에도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에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현대사회에서는 명함이 나를 말해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명함을 이제 사회 관계를 하다 보면 네. 식사 자리나 티타임을 나누다 보면 명함을 네, 건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 타이틀을 보면 이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면서 회사와 이 내 앞에 놓인 분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고는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 이전 직장이 CJ E&M 계열이다 보니 네. 전혀 그쪽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런 되게 흥미로운 반응들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 또한 어디까지나 직장인들과 직장인들이 보는 시각일 것이고요. 직장을 떠나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회사를 볼 때는 사실 그냥 뭐 규모가 큰 기업의 소속이시구나, 네. 유명 기업에 다니시네 정도일 뿐이지 그게 크게 와닿진 않는 네. 부분이거든요. 인사 업무를 했던 제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게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요소 또한 회사의 암암리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교육 등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잘 빠져나왔다. 이런 표현이 지금 이 생방송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민재님과의 마지막 방송일 것 같은데 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를 어떻게 끝내야 될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선 네. 명함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 직장인들 간에는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좀 더 옅어지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파이어족을 더 우러러보는 분위기 아닌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 고령층을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젊은 층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서도 이직을 자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직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외국에서 직장 경험을 해봤다거나 학부 이상을 지내신 분들한테는 전혀 이상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직을 하게 되면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직을 하겠구나라는 네네. 인식들이 대개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오랜 기간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첫 직장이 중요하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게 인정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쪽이 우리나라나 일본 중심의 취업을 했던 대졸자 중심의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이 회사의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본인 자체를 브랜딩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고자 떠나시는 케이스, 즉 본인의 커리어 방향이 잡혔을 때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치 않는 곳에 취업을 먼저 하신 상태에서 네. 더 나은 쪽으로의 취업을, 즉 원래 최초에 희망했던 곳으로 취업을 하시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직을 1년에서 3년 미만 안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 혹은 신입 채용식의 채용에는 내가 크게 약점이 있다. 뭐 적성 검사라든지 AI 검사 같은 전형 자체가 약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애초에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이직을 하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런 트랙을 밟아가는 계단식 취업을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소와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닐까.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젊은 나이에 이직하는 분들도 진짜 치열하고 전략적이게 이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퇴직자분들은 더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고령의 퇴직자분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공백기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옛 영광을 내리지 못한 채, 혹은 예전에 했던 업무의 내용과 지금 지원하려는 곳과의 업무는 미스매칭인데 네. 그걸 의미 부여하면서 자꾸 이걸 매칭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탕후루 알바를 어디 명동역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명동역 근처에서 탕후루 알바했을 적의 열정과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캐스팅을 하는 열정을 무조건 1차원적으로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같은 겁니다. 네. 본인이 초등학교 보안관을 지원을 하신 전 뭐 금융공기업의 대표급이라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로 억지로 내용을 엮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경력인데 이걸 왜 자꾸 강조하지라는 미스매칭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은퇴 이후의 삶에서 다시 이직을 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생을 몸담은 직장, 그리고 직업, 직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퇴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곤란을 겪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에게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재정관리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7.5%의 퇴직자분들이 선택을 했고요. 재정관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더 가질 걸 하는 분들이 43.5%,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7%로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부분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찾아둘 거리 34.75%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인간관계나 취미, 여가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항목은 달라도 세부 사항들을 보니까 퇴직자분들의 후회는 대부분 돈이나 일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른 나이에 퇴직을 했던 입장에서 저의 상황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재정관리적인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전 직장에서 그냥 그저 저축만 했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재테크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연령대가 있으신 이제 퇴직을 맞이한 직장인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커리어와 일적인 측면 그리고 인생 이모작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세팅하지 않은 채 떠밀려서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좀 속상함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퇴직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에게 쌤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안주하지 않고 커리어를 이끌어가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게 무조건 그런 흐름이니까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씁쓸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씁쓸한 게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본인께서 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생각을 했을 땐 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일을 더 해라고 좀 나를 일방적으로 격하시키지 마시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현하셔서 작은 역할부터 조금씩 더 채워나가는 인생 산모작, 사모작의 흐름에 같이 발 디뎌서 나가신다면 보다 더 멋진 남은 인생이 펼쳐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인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트러스원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